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권선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정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물어봤습니다. 전체를 쭉 다 전개해도 되지만 상수항을 만들려면 상수를 좀 곱하게 됐을 때 이 부분입니다 라는 사실만 판단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체 전개할 부분이 하지 않아도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 전개해도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복소수 계산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 부분인 5하고 실수 부분 7하고 계산되겠고 허수 부분 i하고 마이너스 4i 이 부분들 계산해주면 되겠죠. 12 계산 처리되겠고 여기가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i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12 마이너스 3i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허수 부분에 이제 뭐 1하고 마이너스 4하고 계산되는 부분이니까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라는 그런 개념을 복수세에도 적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당식을 x-1로 나눠 떨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이제 이렇게 x-1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고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라면 적당한 숫자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다 이제 0 만드는 x에다 1을 좀 대입해 가면 되겠습니다. 1-2 플러스 6 플러스 k 이 결과가 0입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값이 이제 5 플러스 k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그러니까 k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때 이제 a 더하기 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x축이면 이제 y 값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 풀이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6 y에다가 0 이렇게 좀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x축을 만나는 거니까 지금 2차 방정식이 되는데 만나는 근 자체가 마이너스 3하고 b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요 2차 방정식이 근이 마이너스 3하고 b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두 군의 합 해주면 b-3 해준 결과 a입니다. 두 군의 곱 해주면 마이너스 3b 계산 결과 마이너스 6입니다. 이런 이론을 이용해 가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것부터 처리해주면 되겠죠. b 값이 그럼 이제 2 이렇게 처리해서 근이 얻어졌으니까 이 값을 여기다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2-3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계산해서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2차 함수 x축의 관계 y값이 0입니다 라는 거 y에다 0 이렇게 쓰게 되면 2차 함수가 이제 곧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됩니다 라는 이 사실들 이런 거 좀 기억해 가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 합, 두 근 곱, 근거계수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규칙을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 값을 지금 이제 a라고 넣겠다 이런 얘기고 두 근의 곱해주면 공식이 이제 a분의 c 이런 형태니까 계산해주면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b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나온 결과들 더하기해서 풀이해달라. 아이쿠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만 좀 알고 있으면 풀이 가능한 좀 간단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차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쭉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나누기를 이렇게 좀 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나누기를 해서 처리해가도 되는데 뭐 1차로 나눌 때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배웠던 이제 조립제법 이런 부분을 이용하면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0, 6에서 써가고 이곳을 0으로 만드는 숫자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도 되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죠. 6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몫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나머지가 이제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기 한 결과다라고 처리됐으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때 이제 나온 뭐 계수들을 좀 이제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아이고 그럼 이제 아까 제 식을 굳이 쓰지 않고도 계수만 처리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겠군요.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해달라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직접 나누기 하는 모양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1차로 나눌 때는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라는 사실들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그냥 나누기 해도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나눗셈을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둘을 이제 동시에 만족해가는 걸 구해가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x제곱 5x 마이너스 3 처리되는데 1차를 이제 2차에다 대표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같습니다라고 해서 y에다가 x 플러스 k 값을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주면 되겠죠. 4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처리가 되겠고요. 2차 방정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x좌표를 좀 열심히 구해가는데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해가 없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렇다면 2차 방정식 근이 없습니다. 판별식을 좀 살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k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해가 없으니까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k 값이 마이너스 7보다 작다라고 해서 k 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때 이제 정수 K의 최대값 마이너스 7보다 작은 가장 큰 정수는 이제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니까 3번이 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같다라고 해서 정리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만나지 않습니다. 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해가는 절차 이 부분 조금만 좀 신경 써서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차를 2차에다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2차, 2차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을 때 한쪽이 또 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 뭐 인수분해 뭐 이런 과정,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 한다는 얘기 1차가 나와서 이렇게 대입하고 이런 뭐 복잡한 과정도 있고 또 다른 유형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나왔으면 곧바로 대입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자신감 있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y에다가 x를 좀 대입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6x제곱은 2 이렇게 처리되는데 7에 2x제곱은 2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x제곱은 2 이렇게 되니까 가볍게 풀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y는 이꼴 x 이렇게 되니까 x값하고 y값하고 똑같이 나올 거니까요. x값이 1이면 y는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 마이너스 1 나와 있는 1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연립방정식 풀이 방법 1차, 2차 돼 있으면 대입 그 다음에 2차, 2차 돼 있으면 이제 한쪽이 0 돼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1차 만들어서 대입 그 다음에 또 다른 유형들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출제되는 뭐 살짝 좀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x범위 주어져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대값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나오면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가면서 판단하면 되죠. 제곱차가 양이니까 아래로 볼록쑥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 규칙을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2분의 6이니까 3입니다라고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 정리해도 되는데요. 일단 문제 유형 판단하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대칭축만 빨리 좀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제한 변역이 이제 마이너스 2부터 대칭축에서 멀리 떨어진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그다음 4까지를 해서 그래프 이제 이만큼 일부만 좀 사용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최대는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야 되는 이러네요. 꼭지점 y좌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제곱 정리 안 하는 부분들이 시간을 좀 절약하게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4에다가 12에다가 플러스 8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18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16이니까 이 양식에서 빼니까 a 값은 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최대 최소는 그래프 모양 그리고 대칭축에 그래서 표시하고 그다음에 제한 변역 표시하고 이런 이제 판단하는 요 절차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니까 이런 과정을 좀 잘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10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 기인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에 접한다. Y값이 0 되는 부분들이니까 X제곱 플러스 2배의 A-2KX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이 접하는 거니까 뭐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접하는 부분이면 만나는 점이 하나니까 이제 중근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판별식 D를 좀 살펴가는 부분들 이 풀이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2K의 제곱 그다음 빼기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좀 써가는데요. 이 식이 지금 이제 K 값에 관계없이 는 0 이게 또 결합시키는 거니까 K에 관한 항등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전기할 때 4K 제곱
제곱 이 부분들이 사라져 갈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4ak가 되겠죠? 4ak 처리해주면 되겠고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k 마이너스 b는 걸체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이제 소거되는 거 이렇게 약분을 해냈네요. 자 이제 이 부분들을 정리할 때 뭐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항등식 처리 좀 잘 해가면서 4 마이너스 4a의 k 그 다음에는 a제곱 마이너스 b는 걸체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0 돼야 되겠고 뒷부분도 0 돼야 되는 거니까 a값 1에다가 b값도 1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x축하고 만납니다 라는 관계니까 y에다 0 써가지고 방정식을 만들고 접합니다 라니까 중근 그래서 이제 판별식 D제로 풀어갔을 때 이제 k값에 관계없이라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판별식 D제로에서 풀어가서 항등식 문제를 좀 처리해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값, B값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나중에 좀 차를 구하게 되면 결과는 0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허수 Z에 대하여 주어진 부분들이 실수일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어떻게 현명하게 좀 잘 처리해 가느냐 이런 얘기죠. 뭐 Z에다가 A 플러스 BI 이런 부분을 좀 대입해서 처리해 주면 되는데 그 오른쪽 부분들이 A 마이너스 BI 이 부분들에다가 또 이걸 유리화해서 계산하니까 계산이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식을 좀 약간 이렇게 식변형을 좀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좀 식변형을 좀 해주면 되겠고 그럼 Z 공통의 E 마이너스 Z 바 한쪽만 봐가 되는데 ZZ바 분의 1 처리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좀 실수라는 거죠. ZZ바 이렇게 곱하게 해주면 ZZ바 곱하게 해주면 실수 이런 이론이 좀 돼 있다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우변 자체가 이제 실수가 돼야 되고 그곳에다가 이제 Z가 좀 이렇게 곱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결과가 또 다시 전체가 또 실수가 되려면 이 실수라는 이 파트 부분들이 0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E-Z, Z바 분의 1 이 부분들이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Z, Z바 부분들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처리를 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랑 어떻게 연결시켜가면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죠. 자, Z에다가 A 플러스 B와 이런 부분을 대입해서 연산해가는 것도 가능한데 요거는 좀 연산이 좀 복잡한 거니까 제가 이제 식변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는 절차죠. 특히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ZZ바 부분이 실수가 되는 거니까 괄호 부분들이 실수 그것에다가 이제 복수수를 곱하겠는데 전체가 어떻게 되면 실수가 되겠느냐 그럼 허수 부분을 그냥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 자체가 0인 경우입니다 라는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 해석하는 절차 부분들 중간에 살짝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좀 잘 들어서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X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A에서 미지수가 있네요. 조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최소값이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 최대 최소니까 뭐 그래프를 좀 그래서 X는 5에서 대칭수까지 표시해주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0부터 처리해 가는데 제한 변역에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면 A값이 이렇게 즉 A값이 5보다 작거나 같게 되게 되면 최소 그래프는 일부만 사용되는 거니까 A 부분에서 이제 최소가 돼가는 거죠. 그럼 이제 FA가 최소가 돼가는데 그러면 A-5의 제곱에다가 A-6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2입니다. 이걸 좀 풀어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A-5의 제곱에다가 A-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A-5에다가 플러스 2, A-5,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 거니까 A값은 3하고 6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A값이 5보다 작은 때는 거니까 A값 3만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됐고 그 다음에 A값이 이렇게 5보다 크게 되게 되면 즉 A값이 5보다 커지게 되게 되면 최소는 당연히 꼭 시점에서 좀 갖는 내용이 되가는 거니까요. F5가 좀 최소값이 되가는 그런 내용 즉 A-6이 최소가 되겠고 이게 1이니까 이때 이제 A값이 7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3하고 7 두 개를 좀 구해겠고 이때 좀 합을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됐으니까 우리는 10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대칭축에 문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한 변역에 문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이렇게 좀 조건을 좀 이렇게 나눠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려가는 절차. 그래프 모양 그리고 대칭축 표시하고 그다음에 제한 변역 표시하고 이런 절차 과정을 좀 신경 써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곤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4차 방정식 내실근 중 가장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4차식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9차식 인수분해 당연히 조립제법이 좀 풀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죠. 1, 6 해주면 6에다가 11, 11 해주면 6 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6이 되겠죠. 해주면 0 해서 근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같죠. 마이너스 1 처리해주게 되면 5에다가 마이너스 5에 6에다가 마이너스 6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은 또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겠고 위쪽에 이제 x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전체적인 인수분해 끝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이라고 해서 근을 전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장 적은 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고차 방정식 방정식 풀이의 가장 기본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해가는 건데 인수분해의 가장 또 기본은 이제 고차식 인수분해는 이제 조립제법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침착하게 대응해가면 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x는 0이 두 실근의 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나 조건에 이렇게 x는 3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3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이 3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fx 최고차가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대칭축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플러스 6x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2a 분의 b 이 계산 결과 자체가 3입니다라고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관계에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미지수 하나 좀 c 이런 식으로 좀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1은 1입니다라고 됐으니까 1을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5 플러스 c 결과가 1입니다라고 됐으니까 c 값은 마이너스 4 해서 fx라는 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요걸 이제 는영 해가지고 방정식 만들었을 때 두 군의 곱을 구해달라는 이렇게 이제 a분의 c 이런 형태니까 곱 계산 결과 4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정보 최고차 계수 있고 대칭축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값 하나 있고 정보가 3개가 충분히 지금 잘 나와 있으니까요. 특히 대칭축 구에 관한 이런 부분들 마이너스 2분의 b 처리해주면 곧바로 이제 완전 제곱식 모양 쓰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가면서 연산해가면 되겠습니다.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주어져 있는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직육면체 부분들은 뭐 대략 모양 뭐 그려가면 되죠. 이렇게 모양 그려가고 x, y, 높이 부분들은 이제 x 플러스 y 이런 모양이 들어가면 되겠죠. 대각선 길이는 이제 피타고라스를 좀 이렇게 적용해 가야 되는 거니까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x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루트를 좀 안 씌우면 되죠. 그럼 이제 7xy 이렇게 처리해주면 간단한 식이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 부분을 이거 좀 정리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이 2번 있습니다라고 해주면 되죠. 2xy 처리되니까 이건 9xy에서 관계식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건널비 있는데요. 건널비는 일단 이렇게 xy 곱하기 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엔 x에다가 x 플러스 y를 곱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y에다가 x 플러스 y 곱하기 하겠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2번이 나오는 거죠. 2번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이 88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때 여기는 xy 되겠고 이 부분들이 x 플러스 y가 공통에다가 이게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약분해서 40자 이렇게 쓰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둘을 이제 위하고 이제 아래하고 이제 연립해서 풀어가면 되는데 높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x 플러스 y를 구해야 되니까 xy를 좀 소거해가면 되죠. xy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9분의 2의 x 플러스 y의 제곱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9분의 9에다가 9분의 1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44 이렇게 처리되니까 약분해서 4 처리되겠고 x 플러스 y의 제곱은 그러면 4고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플러스 y는 6입니다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문자 조건 그림 모양 좀 살짝 좀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대각선 길이가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나온 부분들 해당하는 식 뭐 그리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부분에서 이제 길이 형태 표시되니까 이거 뭐 그냥 단순하게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센스 있게 좀 대체해서 같은 종류로 만든 거죠. 같은 종류로 두 가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널비 부분도 침착하게 대응하게 되면 어려운 수식이 아니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 조금만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6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당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상수항 0 감사함 1이고요. x-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처리된다라고 했는데요. fx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완전 제곱식 써주면 되겠고 3차식인데 2차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몫은 이제 1차가 되겠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또 1이었으니까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 상수항이 0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문자를 굳이 쓸까요? 그냥 상수항만 계산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계산하는 부분하고 마이너스 하고 계산해야 되니까 플러스 1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에서 0 이렇게 처리되가는 거니까 곧바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fx 문제 곧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잘 안 되면 여기다 미지수 a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0 집어넣어서 0입니다 이렇게 처리해가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개해서 좀 뒤에 살펴보게 되게 되면 x 세제곱에다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이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4x가 지워지고 뒤에 이제 2x 이렇게 처리해서 전개해서 좀 식을 좀 써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fx를 x로 나눴을 때 몫이다라고 돼 있다는 이야기는 아이고 x 이렇게 공동 처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안쪽에 있는 부분들이 뭐 qx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q4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이 부분이 qx였으니까 q4는 16 마이너스 12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6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정보들 최고차 이용해서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 부분들 이제 전개했을 때 나머지 부분만 가르쳐줬는데 이제 몫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최고차가 뭐 이렇게 1이 되어야 되겠죠. 최고차 계수 좀 살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F00 상수항이 0인 걸 보고 뒤에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돼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곱하기 했을 때 이제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센스 있게 대처해주면 이제 곧바로 좀 식을 세워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처음부터 뭐 미지수를 많이 놓고 풀지 말고 이렇게 좀 제가 제시해드린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 가면서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연산이 훨씬 편리하겠습니다. 복소수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만족시키는 50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z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풀이가 가능한 거죠. 2를 좀 곱하기 하겠고 이항시켜서 플러스 1 만들고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과정 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4z 제곱 플러스 4z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항식해서 정리해주면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깔끔한 식이 얻어지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 z 마이너스 1을 곱하기 한 이렇게 양변에 곱하기 해주면 되죠. 그럼 z 세제곱은 1입니다라는 특징.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주어진 부분들을 좀 해결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n이 1이 되면 그러면 z제곱, 세제곱, 4제곱 5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요? 5제곱 이런 모양인데 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z 세제곱 1이니까 이렇게 처리되게 요거 이제 0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그러면은 z 더하기 z 제곱 이런 모양인데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항시키니까 계산 결과 마이너스 1 처리되는 거니까 1일 때 좀 성립합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n이 2가 되게 되면 z 제곱 z 4제곱 이렇게 써가는 거죠. 4제곱 10제곱까지 써가야 되는 건가요? z제곱 그 다음에 z 6제곱 z 8제곱 z 10제곱 이렇게 좀 살펴가는 건데 뭐 세제곱이 1인 보니까 요건 제곱 요거는 이제 여기는 이제 1 이렇게 쓰면 되겠고 6제곱 되니까 z제곱 되겠고 10제곱이니까 9제곱 필요 없으면 z 이렇게 모양이 되죠. 그럼 여기가 또 다시 0이니까 이 나온 부분들 요 앞에 부분에 해당하니까 또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서 2일 때도 성립하겠습니다. 됐습니까? n이 3이 되게 되면 아이고 이거 세제곱 6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이고 그러면 이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규칙일 때 이제 2번씩이 좀 얻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문제에서 또 50 이하 이렇게 처리됐잖아요. 그럼 이제 3 곱하기 16이 4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더하기 2를 해야 이제 50이 돼가는 거니까 16번에다가 그 다음에 2번 더 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뭐 3번 할 때까지 이제 2번 규칙이 나오는 거니까 2 곱하기 16 처리해 주겠고 1, 2일 때가 또 성립하는 거니까 더하기 2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32에 34, 34번 이런 규칙이 생기겠습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Z 나왔을 때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i를 없애게 하는 이런 방법. 나머지 부분들 이항시켜 놓고 그다음 이제 이렇게 제곱 과정을 거쳐서 관계식을 좀 만들어내고 그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특징을 좀 살펴간 거죠. 이런 절차가 이제 풀이의 큰 틀에 이제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되가는 거니까 이 과정 꼼꼼하게 좀 점검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0은 0 주어져 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가 주어진 거죠. 항상 이거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그래프가 이제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좌표가 x는 2 이렇게 됐다라는 뜻까지 담겨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입한 부분에 f2가 되겠고, 다른 값들이 이거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 그래프 모양 아래로 볼록 부분하고 대칭축이 2입니다라는 정보. 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F0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0을 좀 대입해 주면 여기 이제 축이 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대칭해 주면 또 여기 4 이런 부분들 때 여기가 좀 0이 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가조건에 해서 이거 0 이렇게 처리돼요. 그때 이제 기억 부분들은 이제 F4도 0이냐 당연히 맞는 이론이 되겠고요. 1부터 5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지금 뭐 그래프 모양이 1부터 5까지 이렇게 좀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럼 그래프 이렇게 일부를 좀 사용하게 되면 5일 때 가장 큰 값이 되겠다. F5가 좀 최대값이 되겠다. 니은도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 이런 부분이라면 우리가 함수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fx는 최고차 계수는 양수라는 것만 알고 모르니까 a를 쓰겠고 0하고 4에서 근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해서 이차 함수를 만들면 되죠. 디귿을 풀려면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플러스 4에 5 되니까 5a가 이제 k입니다라는 형태가 되게 되면 뭐 이차 함수식 자체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가요? k 값이라고 했는데 5에는 k라고 놔두면 되죠. 그러면 이제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이런 부분들을 하고 뒤에 풀어야 될 게 이제 2kx 이렇게 처리되겠죠. 2kx 이렇게 처리되는데 k에다가 이걸 대입하면 되겠군요. a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대입을 해주면 이제 그럼 10 ax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항식해서 a 공통 처리지만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4x는 이꼴 채로 이런 2차 방정식이 얻어지는데 문제에서 뭐 두 실근의 이제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볼 것도 없이 뭐 14입니다라고 그러는 거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주어진 거 f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f2보다 크거나 같다. 어이구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면서 대칭축이 2입니다. 이게 이제 이면 풀이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다음 이제 0일 때 함수값 부분들 뭐 그런 부분 이용해서 이제 4일 때도 근이 되겠고 함수식도 만들 수 있고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제가 좀 이렇게 설명드린 이 부분들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서 확실하게 좀 잘 풀이 진행해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가능한 모든 k 값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별식부터 조사해야 되는가요? 판별식을 좀 하게 되면 2k-1의 제곱 빼기 4배의 k제곱 플러스를 처리가 되는데요. 4k제곱 소거되고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는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근데 아이고 이게 뭐 서로 다른 두 근이 반드시 실근이라는 표정은 없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일단은 그러면 이제 알파 4제곱 빼기 베타 4제곱도 인수분해해서 무엇을 풀까 좀 결정하게 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부분들이 0을 풀어야 되는 건데 뭐 서로 다른 일을 하겠으니까 이 부분은 좀 안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d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k 값이 0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을 때 이때 좀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수해서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에 2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0이 되느냐 이런 얘기. 즉 k 값이 2분의 이렇게 처리되는데 어이쿠 문제 조건이 좀 맞지가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d가 0보다 좀 작은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k 값이 이때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다 이런 얘기 처리되는데 값을 좀 풀어달라. 그럼 뭐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처리될 거니까 그냥 허근일 때 k 값 2분입니다 구해가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애써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좀 풀어야 될 게 그럼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0을 풀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0 되는 부분을 풀어가면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부분들이 2k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2배의 k 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 0 풀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4K제곱에 2K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남아있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서 0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K 값은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러면 4에다가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처리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K 값이 좀 이렇게, 뭐죠? 이렇게 범위가 좀 주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2분의 이걸 좀 1을 좀 처리해 가는 게 좋겠죠. 1 더하기 2분의 루트 6 이런 부분들은 막 양수되는 거 맞는데 1 빼기 2분의 루트 6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또 4분의 3보다 큰지 또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3 그러면 또 이항시키면 4분의 7이 되겠고 2분의 루트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아이쿠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은 뭐 2를 좀 곱하기 하더라도 4분의 2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도 여기는 뭐 4, 6, 24겠고 이쪽이 큰데 지장이 없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두 개의 근 2분의 루트 6 이렇게 또 근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족하는 K 값이 2분의 1하고 이런 값들이 있다면 요 세 개의 값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값들을 좀 모두 또 합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루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니까 2에다가 2분의 1을 좀 더하게 해주면 2분의 4에 2분의 5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게 이제 두 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중근만 소구하면 되는 거였네요. 그럼 범위 구해간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 그냥 우리는 평이하게 두 근의 합 부분, 합에서 이제 0 되는 부분이랑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 되는 부분들. 이때 이제 대입해서 근만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일일이 좀 조사해가는 그런 절차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0번 권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방식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개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거로 나눠 떨어지도록 한다라는 이야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나눠 떨어지니까 요걸 0 되는 걸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면 이건 뭐 x 세제곱이 1 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 계산 기호가가 16이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1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좀 처리가 돼서 쭉 이렇게 진행이 가는데 뭐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1 더하기 x 이런 부분 이제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 x 처리해주면 이제 이걸 곱하기 해주면 x 세제곱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까지 곱하기 했을 때 이제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렇다면은 이곳에다가 1 더하기 x 세제곱은 3개까지 곱하기 해주면 여기가 뭐 1이었으니까 이 부분도 x 세제곱에 1을 대입해주면 요 이제 1 더하기 해서 이제 여기 부분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3개까지 곱하기 했을 때 2가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곱하기 해서 이제 여기까지 16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16을. 그죠? 16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16이라는 숫자가 2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4번은 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2 이렇게 4번 곱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세제곱까지 간 이런 부분들이 4번 있으려면 12제곱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n의 최소값은 12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는 규칙 세제곱이 1입니다라는 규칙들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변형해 가지고 이렇게 뭐 세제곱까지 1 더하기 x의 세제곱까지 곱하기 했을 때 2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4번 반복이 되어야 되겠다. 됐죠? 4차례 좀 더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차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까지 좀 12제곱까지 좀 쭉 나와야 된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푸는 어찌 생각하면 좀 재미있는 규칙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권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어떻게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앞쪽에도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적인 문제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권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